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3월 26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 명언 주제는 상부상조 서로 돕고 살자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여서 Federal Funds Target Rate가 4.75 내지 5.0%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영란은행 Bank of England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여서 영국 기준금리가 4.25%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2월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10.4%나 상승하였네요. 두 번째 단신은 EU 정상들이 지난 주말 브뤼셀에서 모여서 은행 건전성을 강조하였다는 소식인데요. 도이치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유로존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였죠. 세 번째 단신은 프랑스 정년 연장 반대 시위가 지난 목요일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고 다음 주에는 더 큰 규모의 반대 시위가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62세에서 64세로 정년 연장해도 유럽 국가 내에서는 최저라고 하네요.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부상조를 주제로 한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hikes rates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indicates increases are near an end. CNBC 뉴스 보시죠. 네, 지난 수요일 미 Fed FOMC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죠. 이로써 Federal Funds Target Rate가 4.75 내지 5.0%로 올라갔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Fed가 작년 3월 이래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해 온 추세가 보이죠. 최근의 은행 위기 사태를 감안해서 금리 인상 단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물가 및 고용 동향을 감안해서 금리 인상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하는군요. FOMC 회의 직후에 발표된 성명서 발표 내용의 핵심 변화 내용을 보면은 종전 성명서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 지속이 필요하다는 걸 명시하였죠. 그러나 이번 성명서에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2% 유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종전 성명서에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관한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앞으로 나올 고용, 물가 등 경제 지표에 의존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연내 금리 인하는 연준 기조화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그 조급한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해버리는 발언이죠. 이 발언 직후에 주가가 하락 반전하였죠. 파월 의장은 또 최근 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연준이 긴축 강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지지난주에 연준이 은행 대출을 많이 해줬죠. 그러나 연준 자산 감축은 계속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즉 QE, Quantitative Easing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QT, 작년 6월부터 해왔던 Quantitative Tightening을 계속하겠다는 말이죠. 이 발언 이후에 주가는 하락 반전하였죠. 그러나 주가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올랐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25bp 인상을 인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거죠. 한편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 프로젝션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는 0.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네요. 작년 12월에 전망했던 0.5%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내년에는 1.2%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요. 작년 1.6% 전망보다 낮아졌습니다. 내후년에는 1.9% 성장할 것으로 조금 좋게 보는군요. 실업률은 올해 4.5%로 보는데요. 작년 12월에 4.6%보다 0.1%포인트 실업률이 더 낮아지네요. 현재 실업률 3.5%보다는 실업률이 1%포인트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4.5%면 좋은 거죠.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4.6%로 전망하였습니다.
PCE 물가는 올해 3.3%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요. 작년 12월보다 0.2%포인트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봤네요. 내년 PCE 물가는 2.5% 상승, 내후년에는 2.1% 상승 등으로 물가가 계속 안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전망, 덧 플라트를 보면은 올해 최고 금리는 5.1%를 전망하네요. 작년 12월에 올해 전망하고 똑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5bp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거죠. 내년 최고 금리는 4.3%로 보니까 올해보다 0.8%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는 거고, 내후년에는 내년보다 또 1.2%포인트 인하해서 3.1%를 예상하네요. 그런데 2024년, 2025년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연준 멤버들 간의 의견 차이가 꽤 크군요. 참고로 미국의 주요 경제 동향 지표를 붙였습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항목별로 읽어보시면 미국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참고로 연준 성명서를 전문을 페드 홈페이지에서 카피 또 왔습니다. 소위 그 페드 워처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는 문장이죠. 시간 나실 때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페드의 그 경제 전망 프로젝션의 그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표도 페드 홈페이지에서 따온 금리 전망 닷 플라트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의 그 금리 전망이 의원들 간에 상당히 상하로 많이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장기 금리 전망에 있어서 의원들 간에 이견이 많다는 거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영란은행 Bank of England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4.0에서 4.25%로 올라갔습니다. 통화정책회의 멤버 중에 2명이 반대했군요. 근데 영국 물가가 지난 2월 중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4%나 상승했습니다. 그 전에 한 두어 달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예상외로 많이 올랐네요. 영란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영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정하다는 걸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미국과 스위스 은행 실패와 관련해서 신경이 써 있던 거죠. 한편 영란은행은 영국 GDP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다소 막연하게 중기적으로 0.3% 성장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2분기 중에는 소폭 플러스 성장을 전망했는데요. 지난 2월에 영란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전망하였었죠. 이번에 소폭 플러스 성장을 전망하는 근거로는 영국 재무성이 에너지 지원 자금 2,500파운드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가 지원할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가계의 가처분 소득 하락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에는 스위스 중앙은행 스위스 내셔널 뱅크도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였죠. 유럽에서도 물가가 안정되었던 스위스가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은행 위기 사태와 관련해서 은행의 그 컨테이전 리스크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 단신은 지난 주말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은행 건전성을 많이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의 그 올라프 스홀츠 수상은 도이치방크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네요. 은행 수익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2019년 이래 10분기 연속 흑자고 작년에도 순이익이 54억 불에 달한다고 하네요.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론 대통령도 은행 시스템이 공고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2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르가르트 총재도 유로존 은행들의 강한 자본력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지도자들이 그 은행 건전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그 전날 도이치뱅크의 그 크레딧 디폴트 수합, 신용부도 수합 거래의 그 수수료 프리미엄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뱅크의 부도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 거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그 최근 은행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도이치은행의 그 CDS 프리미엄은 금요일 날 1.73%를 기록했는데요. 전일 대비 31bp나 올랐습니다. 크레딧 디폴트 수합 CDS는 신종 부도 수합으로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에 그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파생 상품을 말합니다. 이때 내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가 프리미엄입니다. 부도 확률이 높으면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낮으면 떨어지죠. 그러자 유로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이치은행은 금요일 장중에 14% 급락하다가 7%로 떨어졌죠. 지난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0%나 급락했습니다. 그 외 유럽계 은행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도이체방크의 그 독일 그 라이벌인 콤메르츠방크도 마이너스 9%, 소시에테 은행과 UBS는 7% 이상 빠졌고요. 바클레이즈하고 BNP 파리바도 6%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시장 관계자는 EU 정상회의에서 은행 건전성을 거론하자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했다는 주장도 있네요. 최근 은행 경영 위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장기 부진한 것을 반영한다고 봐야죠. 세 번째 단신은 프랑스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목요일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거리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노조연합은 다음 주에 더 많은 산업 참여 시위를 주장하네요. 지난 1월 1일 전국 규모 시위가 9번째인가 10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정년을 연장해도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 최저 정년 국가라고 하네요. 유럽의 그 통상적인 정년은 65세라고 합니다. 최근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이고요. 미국과 영국은 66세 내지 67세인데 출생 시기에 따라서 변동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2044년부터 2046년 사이에 67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프랑스 국가연금은 대부분 국가에 비해서 수혜가 더 크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GDP의 14%가 국가연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프랑스 정부는 수년 내에 대규모 연금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연금 납부자는 감소하기 때문이죠.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개혁을 빨리 하는 게 좋을 텐데 참 걱정이네요.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추가 금리 인상 우려 감소로 소폭 하락세가 나왔고요. 특히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 하락폭이 커서 금리 역전차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주가는 주중 다우가 1.2% 오르고 S&P는 1.4% 오르고 나스닥은 2%까지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지난달에 많이 내렸는데요. 10년물이 55bp 내려서 3.37%가 되었고 특히 2년물 국채 수익률은 103bp나 내렸습니다. 3.77%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경제지표로는 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 PCE 물가가 중요하죠.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되는데 특히 연준 부의장이 최근 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상하 양원에 정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인데 여기에 관심이 가죠. 연준이 좋아하는 코어 PC는 전월 대비 0.4% 상승이 전망되는데요. 지난달에 0.6% 상승보다는 낮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상부 상조와 관련된 명언과 속담을 꼭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